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stay in the sun.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윤보리입니다. 요즘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쳐다보는 분들, 그리고 책상 앞 의자에서 오래 앉아서 업무를 하거나 또 공부를 하는 모습들 주변에서 참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잘못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목과 허리 디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만 잘 유지해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게 또 말처럼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과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하죠. 그래서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의 예방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인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목과 허리 디스크에 대해 친절한 상담해 주실 전문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박재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가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사람들 참 많이 말은 하지만 디스크가 정확히 어떤 건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죠. 척추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총 33개의 척추뼈로 구성이 되는데요. 목뼈인 경추, 등뼈인 흉추, 허리뼈인 요추, 골반뼈인 천추, 꼬리뼈인 미추로 구성이 되고요. 이 뼈들은 S자 곡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척추 뼈와 뼈 사이에는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탄성이 뛰어나서 외부로부터 물리적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딱딱한 뼈끼리 직접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척추의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척추뼈 뒤쪽으로는 큰 신경이 지나가게 되고 척추뼈 옆 구멍으로는 신경뿌리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또한 주위에 있는 인대와 근육이 강하게 척추뼈를 지지해주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척추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디스크입니다. 하지만 목이나 허리에 있는 이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고 문제가 될 텐데요. 먼저 목 디스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목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목뼈인 경추는 총 7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7개의 경추 사이에 있으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 조직을 목 디스크, 즉 경추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네. 목뼈는 조금만 무리가 가도 손상을 입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데요. 목은 허리에 비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 크기가 작고 주변 인대나 근육도 약하게 되지만 허리보다는 움직이는 범위가 더 큽니다. 이런 이유로 목은 작은 충격에도 흔들림의 강도가 커서 디스크 손상이 더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목 디스크는 경추 추간판이 후방으로 탈출하여 신경을 압박하여 증상을 유발시키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말합니다. 네. 물렁물렁한 수액이 탈출해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부터 뼈하고 뼈 사이가 낮아져서 척수가 눌리게 되는 상태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충격을 받을 때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목 디스크라고 하죠. 그리고 평소에 목에 무리가 가는 나쁜 자세도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목 디스크의 원인에 대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목 디스크는 격렬한 운동이나 교통사고 등의 외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하는 등의 자세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높은 베개를 하고 자신 일상생활 속의 습관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서 고개를 장시간 숙이는 좋지 않은 자세로 목뼈의 노화가 빨라져서 젊은 층에서도 목 디스크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나쁜 자세는 목뼈하고 뼈 사이에 디스크의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디스크 수액이 터지게 되고 신경이 눌리는 심각한 질환을 유발합니다. 또한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20세 이후에 일종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디스크 내 수분의 변화 함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탄성이 떨어지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목이 뻐근하고 통증이 있으면 흔히 목 디스크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목 디스크가 오면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목 디스크의 증상은 탈출된 디스크의 방향에 따라 크기, 모양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압박받는 신경에 따라서 증상이 다른데요. 네. 보통 한쪽 방향으로 탈출되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탈출된 방향 쪽에 어깨나 팔, 손가락, 손 등이 아프고 저리고 감각이 떨어지고 힘이 빠지는 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납니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목 디스크의 증상은 목이 불편하다, 어깨가 아프고 뻐근하다, 팔이 아프고 저리다, 손이 저리고 팔에 힘이 없다 등 매우 다양한데요. 네. 드물게는 두통이나 어지러운 증상, 가슴이나 등 통증이나 보행장애, 대소변 장애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느 신경에 눌렸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참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목 디스크가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목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부위인 목뼈 5, 6번 사이와 6, 7번 사이입니다. 경추 5번 신경이 눌리면 어깨가 저리고 아프고요. 경추 6번 신경이 눌리게 되면 어깨에서 팔을 지나서 엄지손가락까지 아프고 저립니다. 경추 7번 신경이 눌리면 어깨에서 팔을 지나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저리고 아프게 되고요. 8번 신경이 눌리면 어깨에서 팔꿈치를 타고 내려오면서 새끼손가락까지 저리고 아픕니다. 네, 팔이 저리고 어깨가 아프기도 해서 오십견으로 또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손이 저리면 혈액순환이 안 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경우도 네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보통 그 부위가 아프면 그 부위에 질병이 네. 있다고들 다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겠죠. 네. 그런데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아닌 원인 질환이 다른 부위에 있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디스크 질환이 되겠는데요. 네. 목 디스크는 목의 통증도 나타나지만 어깨가 뻐근하고 아픈 증상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십견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팔과 손이 저림으로써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목이 저려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팔다리 마비 증상 때문에 중풍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가슴 통증 때문에 심장병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인데도 다른 질환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선생님? 목 디스크가 목의 통증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수액이 압박하는 신경이 어깨나 팔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헷갈리는 질환이 많은 만큼 오진도 많고 다른 질환으로 오해하시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손상된 중추신경은 다시 회복이 어렵고 목 디스크는 치료를 놓치는 경우에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 사지마비까지 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이 참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목 디스크를 혼자서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한쪽으로 어깨나 팔이 아픈 경우에 감각도 떨어지거나 힘도 빠지는 경우 바른 자세로 앉아서 목을 뒤로 젖히면 평소 아픈 어깨나 팔이 더욱 아픈 경우에 바로 선 자세에서 아픈 팔을 머리로 올렸을 때 통증이 줄어든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우선 디스크를 진단하는 검사는 CT나 MRI 같은 촬영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엑스레이 사진의 경우에는 디스크와 신경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른 경추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치료 전에 목뼈 상태를 확인할 때 필요하고요. 탈출된 디스크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T 촬영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렁한 연성 디스크는 주로 젊은 나이에 많이 발생하고요. 딱딱한 경성 디스크는 5, 6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연성 디스크는 신경근증을 많이 보이고요. 딱딱한 경성 디스크는 척수증을 많이 나타냅니다. 목 디스크는 MRI에서 가장 확연하게 확인되는데요. 디스크가 튀어나온 위치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에서도 목 디스크 환자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목과 허리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전화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인데요. 전화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목 디스크고, 예, 허리하고, 네. 허리도 그렇고 두 군데가 잃었는데, 어머니, 심하게 통증 오면 어깨용, 왼쪽 수족이 더해요. 손 끝인용, 발 끝인용. 네. 덤덤하고 저리고 아프고.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0 하나입니다. 70 하나세요? 목도 아프시고 예. 허리도 아프시고. 예. 근데 더 이게 불편. 오래됐는데, 예, 병원 네. 수술하라고 하는 거 자꾸 안 하고 빼기 나가는데, 네. 이 수술로 하면 좀 저리면 이거는 좀 없어질까, 예. 네. 수술을 권유받으셨는데 지금까지 예. 수술 않고 지내셨다는 거죠. 예. 네. 우선 뭐 어느 신경이 눌리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금 따져봐야 저도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 예. 병원에서 도저히 네. 앉아있지를 못해. 앉으면 허리 내가 생각을 해도 신경이 네. 딱 누질리가 발끝이 들어간 거라. 네, 우선은 뭐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하셨다면 병변이 예. 확실히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예. 병변을 신경이 눌리지 않게 바꾸는 수술을 해주는 것이 어머니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미루시지만 마시고 수술 예. 방법이라든지 수술 내용 등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상의하시고 의사 예. 선생님하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예.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머니. 예. 네. 아이고 참 이거 나이가 들어가지고 웬만하면 이래 살라겠겠네. 너무 이러니까 네.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예. 네, 네. 나이가 드시면 설벌레가 뭐라고 이래 자꾸 미루고 있네. 네, 나이가 드실수록 퇴행성이 더 진행이 되시니까요. 더 힘들어지실 가능성이 더 많으시다고 봅니다. 어머니 예. 꼭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요. 선생님들하고 치료법을 예. 상의하셔서 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박재현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목과 허리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초기일 때는 쉽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가벼운 증상의 경우에는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의 기본 치료를 먼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리치료에는 온열 치료라든지 초음파 치료, 전기 자극 치료, 견인 치료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먼저 시행을 해보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로는 신경에 주사로 약물을 투입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주사 치료인 신경차단술과 미세관을 이용해서 약물을 병변에 직접 투입하는 시술 치료인 신경성형술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심할 때는 아무래도 수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떤 때일까요? 3개월 이상 비수술 치료를 시행을 하였는데도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드신 정도인 경우, 신경 증상이 점점점 악화되는 경우, 근력 약화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 큰 디스크가 탈출해서 중추신경인 척수를 눌러서 척수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목 디스크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또 어떤 종류의 수술을 받는지도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서 척수증이 발생했을 때는 원인이 되는 그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목의 앞쪽에서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고리식을 하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두 마디에서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어 있고요. 그 두 마디를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고리식을 하여서 수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디스크와 뼈가 같이 눌리게 되면 추체 제거술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압박되는 척수 사이에 두 개의 디스크와 경추체를 같이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목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움직임이 있는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인공 디스크 삽입술도 있습니다. 수술 후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하시고요.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6주에서 3개월간 목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되고 목 숙이고 젖히는 동작은 주의를 요합니다. 네, 뼈도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탈이 나기 마련인데 디스크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하지만 잘 관리하면 예방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예방법에 대해 좀 알려주시죠. 평소 목 근육 강화 및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때는 가능하면 낮고 말랑말랑한 베개를 베시는 것이 좋겠고요. 책을 읽을 때는 책상 위에 책받침대를 이용해서 눈높이에 책을 위치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나 모니터 앞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시거나 한 곳을 응시하지 않는 것이 좋으시며 30분이나 1시간마다 가볍게 목을 젖히거나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나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목 디스크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통의 상담 전화가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목 디스크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조금 있다고 했는데, 예, 지금의 엄지 손가락하고 손가락 2개가 좀 아프더만은, 그래서 신경치료를 받고 건전도 치료 다 받아 괜찮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 요 만지면은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그런 감각이 옵니다. 아, 이상 감각이 생기셨다는 거죠? 예, 어쨌든 한 번씩 또 아픈 때도 있고, 예. 네, 어느 쪽이 그러십니까? 예, 왼쪽네. 아, 좌측이 그러시나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55세에. 아, 네. 언제부터 그러셨을까요? 일이 한 지는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 손가락 그런 지는. 아, 네. 근데 신경치료도 해보시고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계속 벌레가 기듯이 이상 감각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 신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던데, 검전도 검사도 하고 다 했거든요. 네. 두 군데나 가서 병원을 한 군데 가서 하고 또 2군데 또 가서 했는데도, 2군데 가서 했는데도, 다른 병원 갔는데도, 예. 네. 신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근전도 검사가 모든 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에 지금 이상 감각이 생겼다는 것은, 특히 손가락 2개 이렇게 엄지와 검지에 생겼다는 것은 6번 신경이, 경추 6번 신경이 눌리면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에 대한 MRI라든지 CT 같은 검사를 조금 진행을 하셔서 디스크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근전도의 검사에서는 경증의 신경병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촬영해서 진단을 좀 받으시고요. 만약에 목 디스크가 맞다면 목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벌레에 기는 듯한 이상 감각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우선 병원에 내오셔서 목 디스크에 대한 검사를 조금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목 디스크가 있으면요, 허리 말고 허리 우에 등 사이에 있다 아닙니까? 그쪽으로도 감각이 옵니까? 네, 목 디스크가 있으면서 날개 축지 사이 쪽이나 목이나 어깨 쪽으로도 증상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거기도 목 디스크하고 연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퇴행성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의 병이 같이 생겨 있는 경우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들리셔서 목 디스크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목 디스크 병원에 가니까 목 디스크 목 협착증, 허리 협착증이라 그러는데, 예. 네. 심하면은 왼쪽 수직이 심하면서 왼쪽 어깨로 손 끝까지 엄청 아파서 치료받고 나면 조금 통증이 사라지는데, 한 번씩 치료하면 사람이 딱 죽게 아프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해야 됩니까? 어머니 무슨 치료하셨나요, 지금까지? 신경치료에 가면은 주사 치료하셨어요? 예, 신경 주사 치료하셨다는 거죠? 예, 물리치료 받고, 예. 네. 허리도 심하게 아프면은 네. 신경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또 그 통증이 조금 사라지는. 어머니 한 번속에 딱 오면은 사람 딱 죽었어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0입니다.
아, 네. 아프신지는 심하게 아프신 건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렇게 아픈 거는 오래됐습니다. 아, 허리는 이 30대부터 아팠는데, 예. 네. 진짜, 그래, 젊을 때는 뭐, 약을 먹고 하게 또, 그래, 참건데 움직이다가, 못 참게 되신 거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일이 심하게 아픈 거는 한 10년, 아, 네. 2010년도부터 주사를 맞았는데, 아, 아주 오래되셨네요. 예. 네. 굉장히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래가면 이제 발끝이 네. 무덤덤하게 하면서 저리고, 앉아있지를 못하죠. 딱 앉으면 허리 신경이 누질려서 내가 생각해서 더 심하는 것더라고요. 네. 자꾸 움직이지. 기계미를 살살살 움직이면 모르는데, 밤에 눈 오면 또 발끝이 무덤덤하게 아파 잠이 안 오는 거래요. 네, 우기려다가 우쭈지 잔다니까. 우선 10년이나 되신 병이라고 예. 하시고 뭐 꾸준히 계속 지금 주사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예. 증상이 계속 있으시다면 예, 주사 1년에 치료로는 한 두서너 번은 심하게 그런 통증이 오지. 주사 치료로는 좋아지시는 것이 한계가 더 예. 있다고 봅니다. 어머니 이제 예. 점점 더 나이가 더 드시고 퇴행성이 진행이 되시게 되면 협착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퇴행성이 더 진행이 될 것인데요. 예. 주사 치료로는 한계가 있으셔서 그 이상의 치료를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비수술 치료 중에서도 주사 치료 말고도 시술 치료라든지 예. 뭐 다른 내용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고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증상이 있으시고 주사 치료로 반응이 크게 없으시기 때문에 예. 치료 그래, 안 받으시는 그래도 주사도 예. 네. 2010년도 처음에 맞았더니 한 6개월까지 별 통증이 없더만 자꾸 내가 생각해도 맞아가면서 자꾸 겨울수가 땡기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게 자꾸 심하게 맞으면 또 별 호능이 없는 것더라고요. 네네. 원래 주사 치료도 뭐 병에 따라 다르지만 어머니 예.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효과가 처음보다는 자꾸 시간이 예, 가면 갈수록 예. 떨어지실 거고 어머니도 연세가 더 드시기 때문에 퇴행성이 더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주사 치료 다음 단계인 시술 치료나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봐서 가까운 병원이나 아니면 원래 다니시는 선생님이랑 예. 치료를 다시 한 번 더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목 디스크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선생님, 허리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요추는 5개의 척추뼈로 구성이 되는데요. 디스크, 즉 추간판은 체중 부하 시에 척추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퇴행성 변화나 외상에 의해서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이 외부층에 있는 섬유륜의 틈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주위에 있는 신경을 압박해서 그 주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면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상태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추간판 탈출증은 요추의 제일 아래에 있는 2개의 디스크에서 일어납니다. 탈출된 디스크는 척추 내에 위치한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요.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분인 엉덩이, 다리, 허벅지, 종아리, 발등 등의 통증이나 감각 저하, 저림 증상, 근력계 악화 등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탈출된 디스크는 또한 허리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요통의 원인은 추간판 탈출증 외에도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게 되고요. 실제로 추간판 탈출증은 요통 환자에서 일부에게서만 발견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허리에 큰 충격이 가거나 아니면 조금씩 오래 허리에 무리가 간 경우에도 허리 디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의 원인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갑작스럽게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허리 움직임이 심한 운동을 하였을 때,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갑작스러운 자세 변경 등을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기침을 하거나 세수를 하다가도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네. 대부분 수술하지 않고도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요. 약간의 증상이 남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업무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잘 지내십니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까지 받으시는 경우는
전체 요통 환자 중에서 아주 소수에 불과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몇 가지 검사를 통해서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일으키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네. 진찰실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검사가 하지 직거상 검사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편 채로 다리를 들어 올려 보는 검사로 추간판 탈출증 환자는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다리를 많이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근력 약화 및 감각 이상 그리고 신경 반사의 이상 등이 있을 때도 허리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엑스레이 상에서도 추간판 탈출증에 간접적인 소견이 관찰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확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MRI와 CT 같은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는 신경이 압박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상 검사가 되겠습니다. 척추관 조영술이나 근전도 같은 검사도 간접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하면 수술을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술 외에 치료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 있어서 대부분은 수술을 받지 않아도 상태가 호전돼서 정상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존적 치료로는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비수술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보시고 그 이후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로는 기본 치료인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등이 있겠고요. 주사 치료인 신경차단술과 시술 치료인 신경성형술과 고주파 수액 성형술 등의 치료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치료로 요즘에는 주사 치료를 많이 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어떤 치료 방법이 또 있을까요? 우선 신경차단술은 통증이 되는 원인이 되는 신경에 주사로 약물을 투입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사로 약물을 주입해서 신경의 부종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제거하는 원리인데요. 구조에는 이상이 없지만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의 경우 1, 2주 간격으로 2, 3회 정도 한다면 어느 정도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사로 신경근에 주사를 놔서 신경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주입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중에 또 어떤 방법의 치료 방법이 있나요? 비수술 치료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최근 많이 시행되는 신경성형술이라는 치료가 있겠습니다. 네. 신경 주사 때보다는 미세관을 이용해서 약물을 병변에 직접 사용하여서 더 직접적이고 더 오래가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국소 마취 후에 꼬리뼈 쪽으로 특수 카테터라고 하는 1mm 정도의 가는 관을 삽입하게 되고요. 이를 디스크 손상 부위까지 도달시킨 후에 유착 방지제, 고농도 식염수 등의 약물을 질환 부위에 직접 투여해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1, 20분 정도의 짧은 시술을 받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피부 절개가 없어 통증이 크지 않고 국소 마취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술로 고령자나 당뇨병 환자, 심장질환자, 골다공증 환자 등의 고위험군 환자 등에서도 유용하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의 치료, 요즘에는 수술 외에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 요법들이 많이들 나와서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신경 성형술이나 주사 치료는 주변의 미세 염증 반응을 줄여주게 됨으로써 치료를 하는데 목적을 두게 되는데요. 반면에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디스크가 주병변으로 작용하여 만성 허리 통증 또는 일부 방사통을 일으키는 부위를 고주파라고 하는 기기를 통해서 고열을 이용해서 디스크 내부를 치료함으로써 병서를 태워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긴 디스크에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넣은 뒤에 시암이라고 하는 영상 장치를 보면서 돌출된 디스크를 고주파로 분해시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네. 주사 바늘 끝에 고주파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긴 디스크 수액을 녹이게 되면 디스크 내에 빈 공간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튀어나온 디스크가 줄어들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던
신경 눌림 증상이 호전되게 됩니다. 다만 디스크 내부에 직접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만큼 다른 치료보다는 긴 기간 동안 충분히 안정을 좀 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나 다른 부상 등으로 인해서 목과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목 그리고 허리 디스크 건강에 대해 챙겨보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궁금하신 점 전화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걸려오고 있는데요.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네.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천장근인데요. 네. 제가 부인입니다. 네. 그 다름이 아니고 목 디스크 우리 아저씨가 목 디스크 확인을 받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편분께서 네. 목 디스크 확인을 받으셨는데요. 진단을 네네.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 마산에서 받고 네. 부산에서 네. MRI도 찍고 CT도 찍고 네. 촬영을 다 했어요. 네. 그래 촬영을 다 한 결과가 목 디스크인데 네. 한 일주일간 잠을 못 자고 굉장히 저리가 아파서 못 견뎠거든요. 네. 일주일간 통증이 네네. 많이 심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는요? 부산에 가서 네. 치료를 하니까 목에다가 주사를 놓더라고요. 네. 주사 치료를 하셨습니다. 네. 네. 한 2달 정도 치료를 받았어요. 네, 2달 정도 받으셨어요. 그럼 네네. 여러 번 내원하셔서 주사를 수차례 받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올라가고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저린 거 하고 아픈 거 하고는 많이 나았는데요. 네. 지금 목이 무진하고 팔이 힘이 없어서 아.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문의해봤습니다. 네. 그 근력 약화가 지금 진행되신 내용 같고요. 주사 치료를 하면서 통증이나 저림 증상 등 호전이 되셨지만 네네. 근력이 이제 약해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사실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수술요? 네네. 힘이 빠져서 일시적으로 힘이 빠져서 치료가 되면서 신경이 가라앉고 하면서 회복이 된다면 조금 기다려 볼 수는 있겠지만 근력 네. 약화가 계속 진행이 돼 있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 고착이 되게 되면 네. 나중에 마비 증상의 후유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근력의 정도를 지금 치료받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조금 하셔서 진행이 네네. 되시는 상태인지 아니면 조금씩 호전이 되시는 상태신 건지 아니면 고착되는 상태인지를 조금 판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고착이 되거나 좀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통증뿐만 아니고 근력 약화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조금 그 수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근력 약화의 진행 상태가 어떠신지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하고 좀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증. 그럼 다니던 그 병원을 다시 가서 문의를 네네. 조금 해볼까요? 네네. 우선은 그게 제일 부산에 간편할 가서, 것 네네. 같고요. 아니면 저기 근처에 처음에 먼저 가셨던 선생님하고도 네네. 상의를 하셔서 처음에 네네. 보셨을 때랑 지금하고 상태가 어떠신지에 대한 내용을 비교를 조금 해보시고 진찰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그렇게 궁금하신 하면 점은 선생님이 없으신가요? 혹시 수술이라 해라 이렇게 하면은 약하게 해야 될 정도면 오래 걸려요 수술이. 목 디스크 수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전방으로 네네. 하는 방법도 있고, 후방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자분 증상하고 그 병변하고를 잘 매치를 시켜서 수술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요. 생각보다 아주 목 디스크 수술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위험도가 아주 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허리 한 5, 6년 전에 네. 미세차증 수술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걸려 그랬는지 자꾸 조금 한 10분 안에 허리가 우리 아프면서 못 견디겠어요. 네. 5, 6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하셨습니까? 예. 어르신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70세입니다. 네. 5, 6년 전에 어떤 수술을 하셨나요?
협착증 수술을 해요. 협착증으로 뭐 나사목 고정술이나 뭐 혹시 흔히 핀을 박았다고 하는데 뭐 핀을 박는 수술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수술을 하셨나요? 피는 모르겠고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수술을 했는데 그 다리 네. 증상이나 이런 부분은 엉덩이나 다리나 이런 증상들은 괜찮으신데 허리가 꾸준히 계속 아프시다는 말씀이시죠? 허리하고 엄치가 그래 조금 앉아있으면 10분 앉아있으면 못 견디겠어요. 아파서. 걷고 서는 거는요? 조금 걸으면 걷는 거는 괜찮는데 걷는 거는 괜찮으신데 앉을 때가 불편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앉아 좀 길게 앉아있으면 좀 불편스러워요. 아, 네. 우선 그 수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수술하신 선생님한테 한번 찾아가셔서 예. 보행할 때는 증상이 크게 심하지 않은데 앉거나 하면 증상이 허리나 엉치 쪽으로 증상이 오신다 하시고 상의를 조금 먼저 해보십시오. 그래서 수술 후에 먼저 수술 전후에 그 사이 동안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5년 사이 어떤 변화가 오셨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재발을 항상 싶어요, 제 생각에는. 뭐 재발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퇴행성이 더 진행이 돼서 연세가 더 드시면서 뭐 디스크가 또 주저앉는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인대나 뼈가 또 커져서 신경을 압박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신경유착이 수술로 인한 신경유착이 심한 건지 이런 여부들을 확인을 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제일 먼저 전에 수술했던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이 딴 데로 이동해 버렸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뭐 어느 병원이든지 좋으니까요. 뭐 우선 가셔가지고 수술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르신이 이렇게 불편하신지를 조금 검사를 하셔서 그거를 보시고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박재현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목과 허리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허리 디스크 역시 이 비수술법 치료로 해결이 안 되면 수술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때는 어떤 수술이 필요할까요? 뭐 아주 드물게 커다란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대소변이 보기 힘들어지고 다리 근력에 마비가 오시는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사타구니나 음부, 항문 주위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린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이런 경우에는 즉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 후에 통증이 완전 없어지지 않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 상당히 호전돼서 정상 생활이 가능해질 정도로 호전이 되는데요. 네. 수술 전 다리나 발목 근육이 힘이 약해진 경우에는 수술 후 근력이 더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 방법으로는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과 내시경 하에 디스크 절제술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을 해야 하는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받게 되나요? 우선 미세 현미경하 디스크 제거술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탈출된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는 것으로 추간판 탈출증의 표준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부위를 2-3cm 내외로 작게 절개한 다음에 미세 현미경을 보면서 튀어나온 디스크 조각을 제거해서 신경이 눌리지 않게 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수술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게 되겠고요.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 기간도 짧은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를 해서 신경이 눌리지 않게끔 수술 후에 이렇게 바꾸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나사나 인공뼈 등을 사용하는 수술은 단순 추간판 탈출증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 외에 또 다른 수술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약 7mm 정도의 가능간으로 된 척추 내시경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기존의 피부 절개를 통한 척추 수술법과 달리 피부에 작은 구멍을 내고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 부위의 디스크까지 직접 접근해서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아서 국소 마취로도 시술이 가능한데요. 네. 척추 주변의 신경과 근육 손상을 최소화시켜서 1, 2일 만에 퇴원할 수 있는
수술 후 1, 2일 만에 퇴원할 수 있는 일상 복귀가 가능하셔서 수술의 부담을 느끼시는 고위험군 환자들이나 바쁜 직장인들에게서도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들을 하시고 또 수술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아도 통증이 있다, 그리고 또 재발을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잘못된 상식 중에 그 허리 수술은 하면 재발한다, 뭐 이런 네.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네. 물론 허리 수술은 신중을 기하여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당연하겠는데요.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허리 수술의 성공률은 95%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디스크를 제거하면 돌출된 부위를 포함해서 일부 디스크만 제거되게 되고 대부분의 디스크는 남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다시 튀어나오면서 재발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수술 후 통증이 사라진다고 해서 허리가 완치가 돼서 정상적인 디스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리하게 허리를 사용한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드신다든지 나쁜 자세를 하시게 되면 허리에 또 충격이 가서 남은 디스크들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관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가 아픈 경우에도 디스크 외에 다른 질환이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허리 디스크와 헷갈리기 쉬운 다른 질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척추관 협착증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중년 이후의 흔한 질환의 하나로 말 그대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요추의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저리고 아픈 것은 허리 디스크와 비슷한 점이 있겠지만 허리 디스크에서는 말랑말랑한 젤리와 같은 디스크 물질이 신경을 누르는 데 반해서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뼈나 관절, 인대 등 딱딱한 구조물이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네. 증상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허리 디스크는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네. 추간판 협착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 잘 구분을 해야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증상 차이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선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허리 디스크와 증상과 구별되는 것으로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서고 걷게 되면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쉬었다 가는 보행장애 증상을 말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크는 주로 한쪽 등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양쪽으로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세에 따라서 정반대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덜하고 허리를 숙이거나 앉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반면에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서거나 걸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앉거나 허리를 숙이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와 다리가 함께 아프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는 엉덩이나 다리, 발 쪽에 통증이나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투데이 오늘 이 시간 목과 허리 디스크에 대해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인데요. 지금 걸려온 상담 전화 받아 상담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3주 전에 허리 신경성형술을 받았는데요. 네. 네, 처음에 10초가 앉으면 엉덩이 꼬리뼈 쪽이 이래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허리는 안 아픈데 이제 다리가 너무 당겨가지고 싱크대 앞에 서 있지를 못해가지고. 꼬리뼈가 아프시면서 다리가 당기셨다는 거죠? 네, 처음에 꼬리뼈 쪽이 앉으면은 아팠는데 네. 차차 이래 싱크대 앞에 서 있거나 이러면은 다리가 당기고 막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까운데 뭐 정형외과 쪽에 가서 단위도 주사 같은 것도 많이 맞고 했는데도 자꾸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 조금 네. 큰 병원을 갔는데 이제 MRI 찍어 보니까 CT 가지고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라 그랬고, 네. MRI를 찍어 보니까 다행히 시술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네. 3주 전에 시술을 했는데 네.
한 2주 지나니까 계속 또 다리가 많이 아파서 그 제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이 이게 좀 아픈 통증을 좀 덜 느낄까 싶어가지고요. 아, 우선 뭐 CT 찍어봤을 때는 수술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들으셨고. 예, 그때 뼈명은 네. 저 척추 그게 탈출증이라고 얘기 들으셨나요? 예.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MRI를 찍어봤더니 생각보다는 조금 병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우선 비수술 치료인 신경성형술을 먼저 해보시고 지내셨다는 거죠. 그 전에는 물론 주사 치료를 여러 번 하셨었고요. 예, 뭐 일주일 상간으로 맞는 주사를 맞았습니다. 네, 신경성형술을 하시고 나서 혹시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으셨는지 아니면 효과가 전혀 없으셨는지 어떠셨나요? 예, 일시적으로는 싱크대에서 일할 때 많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게 얼마나 갔나요? 2주 정도 가더라고요. 2주 정도는 효과가 있으셨는데 그 이후에 다시 증상들이 조금씩 악화되는 내용이 있으시다는 얘기시죠?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쯤 되면은 네네. 좀 다리가 더 아프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오전에는 좀 괜찮으신데 오후에 좀 나빠지신다. 그러니까 예. 쓰고 활동하시고 생활하시면서 조금 나빠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우선은 뭐 신경성형술이 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신경성형술의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네. 그러나 신경성형술을 하신 지 3주밖에 안 됐다 그러면 아직 신경성형술의 효과를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쁜 자세나 생활 습관에 조금 신경을 쓰시고요. 이대로 조금 지켜보셨다가 그리고 그 선생님하고도 지금 시술하신 선생님하고도 만나셔서 증상이 처음에는 호전이 있다가 최근에 조금씩 나빠지신다는 얘기를 하셔서 약물을 조금 바꾸신다든지 물리치료나 아니면 다른 뭐 주사치료를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상의를 먼저 해보시고요. 그러고도 만약에 증상이 계속 나빠지면 그때는 수술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시술하신 선생님이랑 조금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정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네. 좀 많이 걸으라 그러는데 이래 한 10분 정도 걷다 보면은 전에는 그 정도도 못 걸었는데 한 10분 정도 걷다 보면은 이제 통증이 좀 오거든요. 그래도 조금씩 가서 걷는 게 맞는 건지 통증이 오면은 안 걷는 게 나을지. 저는 통증을 일으키는 거를 유발하는 거는 더 나중에 신경에 자극이 있어서 신경병증을 더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하시고요. 그러니까 1, 20분 걸으셨다가 통증이 오려고 하면 왼손 체조나 스트레칭을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풀리면 또 조금 걸으시고요. 이런 방법들을 조금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걷는 것이 허리 근육이나 인대 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신랑이 한 2년 전에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가지고, 나이는 한 35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병원에 갔을 때는 3, 4, 5번 목 척추가 안 좋다고 하고, 허리까지 늘 아프라고 해서 검사를 받으니까 척추까지 다 이게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까지 안 좋은데 최근에는 이렇게 어깨를 들었다가 내렸다 이렇게 하면은 손끝까지 저린 상태고 전체적인 근력이 없어 보이고요. 힘도 맨날 없다고 하기 그게 몸살기처럼 계속 몸살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팔이 아픈 건지 쑤시는 느낌처럼 계속 아프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이제 병원에 가니까 근전도 검사라는 거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신경이 안 좋거나 신경을 아예 다쳐버린 거면은 그게 회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떤 게 뭐 물리치료나 뭐 운동이나 이런 걸 병행하면 좋을지 해서요. 우선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고, 그렇죠? 네. 네. 좀 힘도 좀 떨어지시고 아프고 저리시고 뭐 여러 가지 이상 감각도 좀 있으시고. 네. 땀도 많이 흘리고요. 땀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래서 그 MRI를 찍은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먼저 권해주셨나요?
일단 MRI를 찍고 난 다음에 이제 근전도 검사를 해보라고 이렇게 몇 가지 힘주거나 이렇게 등을 누르거나 팔을 이렇게 세게 눌러보고 이런 동작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더니 이게 많이 힘이 떨어진 것 같고 근전도 검사라는 걸 해서 신경이 안 좋고 그런 거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경이 아예 안 좋거나 이러면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걸 이제 수술을 해야 되거나 평생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력 약화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거는 한 올해 여름 정도에 그때 살이 저리고 한 증상이 그때부터 나타났고요. 그때부터 몸살기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힘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한 5, 6개월 정도 되신 거네요. 네, 네네, 근력 저하가 생기신 게. 네. 5, 6개월이 되신 거면 이게 그 기간에 따라서 그 회복이 돼도 신경이 안 눌리게끔 구조를 바꾸더라도 또 나빠질 회복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으세요. 근전도 검사를 우선 먼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전도 검사 결과를 봐서 신경 회복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를 조금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근전도 검사 하시고 그 선생님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정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거북목이라 가지고 목보대 같은 거를 차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바른 자세로 있으려고 하는데 그걸 하면 원래 목이 좀 아프잖아요. 그러면 지금 목 저리고 아프고 한 상태에서 그런 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 목보호대는 목하고 근육이 인대를 좀 보호하는 역할은 하지만 오래 하시게 되면 목 근육이 또 약해지는 또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호대 없이도 만약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셔서 통증이 크게 불편함이 크시지 않는다면 우선은 없이도 한번 지내보시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신경이 안 좋아서 근전도 검사를 해서 신경이 안 좋다고 하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이 저희가 지금 큰가요? 여보세요? 네네. 네. 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시간 때문에요. 자세한 상담은 방송 종료 후에 저희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생방송 건강클리닉 박재현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목과 허리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초가 되면 거창한 건강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한 해가 마무리되는 지금도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각종 송년회 때문에 술자리가 참 많습니다. 과음은 여러 질환과도 연관이 깊은데요. 심장박동과 혈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과음 너무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